오늘의 리포트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증권사 리포트 제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핫하고 뜨겁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 리포트가 발행이 되었는데요. 이 제목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 성장 사이클이 다가온다 입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과연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9만 전자 또 10만 전자 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가장 먼저 메모리 반도체 성장 사이클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이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세 가지 이유 먼저 요약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12단 HBM3E가 이 하반기 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상으로 이 경쟁사와 함께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자체가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이 축소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사실 메모리 시장 내에서 트라이앵글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이렇게 있을 텐데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주가 상승이 있었고 마이크론도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오히려 점유율 자체는 적지만 마이크론의 주가의 상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그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잠정 실적이 먼저 1차적으로 발행이 될 텐데요. 1분기 기준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매출액이 74.1조 원, 영업이익은 5.6조 원가량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게 지금 예상 추정치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잠정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확정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 주목을 하기도 하겠지만요. 세 번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이 AI 수요 확대 기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부가 제품인 HBM, DDR5뿐만 아니라 전통 반도체죠. 레거시 제품 수요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지난 4분기였죠. 파운드리 사업부도 역시 흑자 전환이란 소식까지 들려온 거죠. 일단 레거시 제품 하면 바로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AI, 좀 굉장히 고도화된 반도체와 연산과 성능을 필요하면서 비싼 이 단가를 받을 수 있는 HBM, DDR5가 아니라 전통 레거시 제품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노트북, 컴퓨터, 가전에 들어가는 원래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이 성장을 견인했던 이 전통 반도체 분야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고부가 제품, AI 관련된 고부가 제품과 함께 얘네가 상승하면서 핸드폰, 또 PC, 텔레비전 들어가던 반도체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의미 있는 양봉이 3월 중순 이 하반기쯤에 나와주면서 지금 4월 초까지 계속해서 삼성전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일봉 차트를 보셔도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은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오래 겪었고 힘들었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계단 올라줄 때마다 이 익절하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HBM 공급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죠. 삼성전자. 그리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AI에 대한 수요 확대가 되고 있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5년까지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 구조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제가 지난번 삼성전자 리포트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삼성전자만 오르거나 SK하이닉스만 오르거나 라고 했다라면 앞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만들만 하면 완판이 되는 HBM 시장이기 때문이고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고 그만큼 캐파가 늘어날 경우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덕분에 주가가 더 견인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없어서 못 팔기 때문이죠. 없어서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AI에 대한 수요 계속 확대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계속해서 지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도 최근 굉장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내에서도 고부가 제품이 있죠. HBM, DDR5 등 공급 확대가 이미 상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선전자도 사실 주가가 못 갔던 게 HBM 때문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축소해 나가는 원인도 HBM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상승 랠리의 그 시작이 몇 월 며칠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냥 삼성전자 잘 가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만 이 감으로 체감으로 분위기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갔고 언제 올랐고 어떻게 상승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 상승 랠리의 시작은 3월 19일부터입니다. 조금 전 차트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온 이 시점이라는 거죠. 왜 상승했죠? 바로 이 그림 함께 보시죠. 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CEO가요. 이 GTC 2024에서 삼성전자의 HBM3에 너무 만족한다라면서 사인을 남겼어요. 이 전까지 삼성전자 HBM 관련된 이슈가 계속 보도됐음에도 시장은 삼성전자 HBM에 회의적이었죠. 너네 진짜 할 수 있어? 너네 진짜 이 공정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젠슨한 회장이 만족한다. 우리 너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테스트 진행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테스트가 상반기 내에 종료될 거고 하반기에 공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가 HBM에 투입하고 투자해서 만드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줄 엔비디아도 너무 원하고 있다라는 이 수요단에서도 정말 원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면서 더 견인되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우리가 삼성전자가 정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HBM 분야에서 그것도 3, 지금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는 HBM보다 더 한 단계 발전된 HBM3가 정말 진행되고 있구나. 나오는 거구나. 테스트 단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나요? 왜 외국인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시죠. 삼성전자의 상승 주체를 비교해 보면서 삼성전자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삼성전자를 내던지고 있는 개인들은 반성을 해야 되고요. 지금 매도세를 멈춰야 하는 타이밍이랄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보시죠. 일단 2021년 9월에도요. 10만 전자 간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9만 전자 넘어서고요.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어요. 2021년 9월 삼성전자 왜 상승했죠? 개인이 주체였습니다. 개인이 2021년 9월 삼성전자 상승의 수급의 주체였어요. 그때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끌고 올라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22년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왜 상승하고 있죠? 그 수급의 주체가 누구죠? 바로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HBM이 일단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SK그룹 내에서의 SK하이닉스입니다. 대단한 그룹이고요. HBM을 정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캐파 자체가 아직은 아쉬워요. 너무 대단하고 주가 20만 닉스 갈 수 있을 거라고 모두가 예측하고 저도 동의하지만 캐파 자체를 계속 증설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있는 반도체 회사의 공장을 빌려다 쓸 만큼 HBM 생산 능력이 절실하다라는 거예요. 기술력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캐파가 더 증설되어야지 그만큼 더 견인될 수 있고 엔비디아도 지금 그게 아쉽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아실 거예요. 대규모 파운드리 업체고요. 대규모 공장, 대규모 캐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삼성전자의 공장 능력, 생산 능력에다가 HBM3가 만약 엔비디아에서 확실하게 테스팅이 완료가 되고 생산이 가능하고 공급을 시작했을 때 여기에 HBM3로 갈아 끼우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공급. 사실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HBM, 없어서 못 파는 HBM으로 만든 GPU가요. 삼성전자가 그 모든 캐파를 HBM으로 돌리게 된다면 오히려 공급 과잉이 나올 수 있을 정도라고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지금 시장에서 부족한 HBM 양만큼을 다 공급할 수 있고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재 삼성전자를 미친 듯이 모아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얼마큼 모아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10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수 중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아도 삼성전자는 무조건 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모아가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방금 파악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외국인이 계속 모아가고 있고 삼전 상승하고 있으니까 나도 지금 올라타야 되냐라고 할 때는요. 이 이슈도 함께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 물량, 프로그램 이 매수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금 굉장히 우리가 똑똑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적이 잘 나오냐 못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거고요. 개인 투자자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가를 상승 올라가고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잠정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개인 투자자가 포물을 느끼기 시작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개인의 물량이 아직 외국인이 충분히 끌어올리지 않은 삼성전자, 아직 9만 전자, 10만 전자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 전에 8만 전자 중순에서 금요일날 삼성전자를 개인이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바로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9만 전자, 10만 전자 조금은 쉬었다가 개미털기를 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나오든지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뭐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때 개인의 물량이 어떻게 될지, 개인의 수급에 따라서, 개인의 반응에 따라서 외국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함께 체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새로운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4월 말에도 컨퍼런스 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컨퍼런스 콜도 우리가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4월 말 컨퍼런스 콜에서도 앞으로 AI 랠리 그리고 HBM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이 하반기 수요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줄지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턴어라운드 조건이 무엇이다? HBM3의 공급 가시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파운드의 개선 역시 함께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긴 기간 횡보한 이유는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HBM 공급이 지연되면서 SK하이닉스만 잘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SK하이닉스 대비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가 된 거죠. 하지만 지금 기대감이 무엇이다? HBM3 퀄리티 테스트가 진행 중인 것이다. 하반기에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턴어라운드의 핵심 조건이다라는 거죠. 이 양산 시점과 결과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우리 여기에 필수적으로 기대해야 되는 거고요.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를 사면 그때 가서 삼성전자가 다 오르고 나서 잠시 횡보할 때 이때 사면 늦는다 이거죠. 이미 이전 2021년 9월에 삼성전자 고점에서 물린 것과 똑같은 다시 한 번의 되물림이 될 수 있다. 시장의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타이밍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시장에 포모가 이미 일어났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충분히 올려놓고 횡보할 때,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주가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들어가고 싶은 시점이 됐을 때 매수한다면 삼성전자는 이미 늦는다라는 거죠. 일단 2023년 4분기에도요. 전 세계 파운드리 기준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2위를 하고 있습니다. 14%가량 차지하고 있어요. 2023년 파운드리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는 최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4월에 있을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난번 컨퍼런스 콜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죠? 전략 후강이었습니다. 분명히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2023년 대규모 적자였고 힘들었고 안 좋았지만요. 2024년 상반기도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2024년 하반기는 좋을 겁니다. 전략 후강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들이 이 단어를 이용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요. HBM 공급과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거시 제품의 수요 증가까지 함께 일어날 거예요. 왜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HBM이 공급하면요. GPU를 만들고 어떤 제품에 들어가죠? 엔비디아를 만들 거고요. 엔비디아를 이용한 굉장히 AI 제품들을 만들 거고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 겁니다. 이만큼 시장에서 AI를 이용한 모든 제품들과 서버가 만들어질 건데 이거를 받아줄 TV, 핸드폰, PC도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HBM 그리고 AI 관련된 서버와 제품들이 먼저 올라가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기존 레거시 제품들, 기존의 전자 제품들에 들어가는 반도체도요. 함께 수요가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역시나 얘네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HBM이 더욱더 잘 팔릴 걸 알게 되면 무엇이죠? HBM을 더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고부가 제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죠. 모든 공장을 HBM에 총동원할 수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기존의 낸드니, 레거시 반도체니 만들던 캐파 양이 줄여줄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더 비싸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HBM 공급이 늘어나고 HBM이 성장함에 따라서 레거시 제품은요,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주, 관련주를 볼 때도 삼성전자 관련된 레거시 관련주도 함께 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실적 속도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10만 전자 갈 수 있다. 10만 원까지 매수 전략, 매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굉장히 자세하게 함께 봤습니다. 삼성전자 지난번 리포트를 통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더욱더 자세하게 나왔고 더욱더 앞으로의 주가 전망,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삼성전자 매도하시는 분들 아니면 신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 꼭 함께 공부하시고 관련된 지금 짚어드린 내용들까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란다는 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리포트였고요. 전일 핫한 리포트와 오늘 핫한 리포트 매일매일 리포트 읽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영상도 많이 확인해주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